네, 3프로 멤버십에서 사경인 회계사 한번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 K뱅크 파킹 도장을 제가 광고하기 위해서 그 뉴스를 선택한 게 아니고요. 뉴스 나와서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정프로가 아주 치밀하진 않습니다. 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프로보다는 훨씬 더 치밀하게 투자에 임하시는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댁에서 전화로 연결하셔도 되는데 이 추운 날. 오늘 출근해서 출근. 거래해야죠. 너무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프로님은 저희가 좀 휴가를 좀 드렸습니다. 예. 네, 이렇게 추운 날은 안 됩니다. 예, 많이 춥습니다. 네, 어제 밤 정말 바람도 많이 불고 네. 영하 17도, 막 1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 기준. 예. 네. 오늘 아침 더 춥더라고요. 어디 고향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저 서울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누가 봐도 서울 분이시죠. 네, 정말 세련돼.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제 나스닥은 떨어지고 네. 다우는 올랐죠. 예,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로 마감했는데요. 네, 우리가 쉬었기 때문에 연휴였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파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을 반영을 못했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에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3일치를 우리가 반영을 하지 못한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영이라고 표현을 드린 것은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드린 거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연휴 전에 방송을 드리면서 넷플릭스 실적 발표 때문에 시간에서 상승한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그것을 바톤 터치를 이어받으면서 네, 금요일 날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은 미국 시장이 옵션 만기였는데 쇼커버가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물옵션 동시에 만기일 날 어느 쪽으로 포지션을 가져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후에 더 하락할 것 같으면 기존의 매도 포지션을 롤오버하는 경우가 많고 아닌 경우에 청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청산이 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주간으로 보면은 나스닥 소폭 올랐고 다우는 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고 그랬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나스닥이 2.6%, 다우가 1%, S&P 500 1.89% 상승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넷플릭스 영향으로 인해서 길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옵션 만기가 되면서 쇼커버가 나타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2% 상승했고요. 다우는 0.76%, S&P 500이 1.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끝난 화요일 날 시장은 나스닥이 0.27% 하락, 다우가 0.31% 상승, S&P 500이 0.07% 하락했거든요. 그러면 3일간을 전부 다 더해보면요. 나스닥은 2.6에 2니까 4.6에다 2.7이니까 4.3% 상승한 거예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네, 그리고 다우는 1.7에서 2%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S&P 500은 약 3% 상승했습니다. 기술주들이 더 많이 상승했죠. 나스닥들이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 주요 지표들을 보면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지표들의 움직임보다는 수급적인 요인들과 그리고 실적 발표하면서 기술주들이 급등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금, 월, 화 3일 동안 저렇게 오른 거예요? 예, 3일 동안 큰 폭으로 올랐죠. 그럼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죠. 오늘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 매도로 변환하지 않으면은 이걸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말에 LG에너솔루션 오버행 이슈가 있어서 수급 요인만 뺀다면 전체적으로 받으면서 우리 시장이 2,400포인트 위로 올라서면서 오늘 상승해야 그동안의 흐름으로 봐서는 이제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특징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미국 시장의 지난 주간 설명드리면서 나스닥은 0.5%뿐이 못 올랐고 금요일에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마이너스 2.7%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큰 폭으로 반등을 했다는 거죠. 넷플릭스 실적 발표 후에 기술주들이 쇼커버가 그리고 저가 매수가 지금 반영이 됐고요. 어느 정도 반등을 했냐면 3일 동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수를 3일 동안 불러드렸잖아요. 네. 똑같이 3일 동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 그리고 월 화입니다. 금월화. 예, 엔비디아가 6.4, 7.5, 0.3 몇 퍼센트입니까? 14% 상승했죠. 3일 동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7, 5.7, 마이너스 0.9.
그러니까 한 10%, 예, 아, 9%. 10%, 마이너스 0.9군요, 예, 마지막이 9%. 네. AMD가 플러스 0.4 플러스 9.2 마이너스 이야. 2.4. 그래서 10% 정도 올랐죠. 네. 테슬라는 플러스 4.9 플러스 7.7 플러스 0.21. 한 12, 13쯤 예, 올랐겠네요. 그리고 TSMC가 플러스 2.9 플러스 5% 마이너스 1 이렇게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3일 동안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장이 끝나고 나서 아침에 매출이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지만 EPS가 상회했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선방했다. 그래서 좀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 4.5% 시간에 상승한 걸로 봤는데 지금 보니까 한 2.5% 올랐더라고요. 중요한 점은 아마존을 비롯해서 그 외 메타 이런 주요 기술주들이 지금 시간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상승한 것에 바톤 터치를 받으면서 네. 그 흐름은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드리면 우리 시장이 쉬는 동안에 비교적 큰 폭으로 미국의 3대 지수가 상승을 했다. 그런데 그 상승한 이유는 수급적 요인과 그리고 네.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일부 종목들이 급등을 했다. 근데 일부 종목이 어디인가 기술주들이 급등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코스피 0.3%, 코스닥 0.8% 상승했는데 금요일 날은 코스피 0.6%, 코스닥이 0.7%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수급을 보면 여전히 외국인들이 1조 3천억 정도 순매수해줬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이 대거 팔았습니다. 연기금이 1,900억, 투신이 500억, 사모펀드 891억, 금융투자가 2,300억 팔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지속해 주면서 시장 상승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연휴를 앞두고 있었고 기관들이 매도를 함으로써 탄력은 축소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길주 중심으로 상승을 했고요. 한 주간 전체를 보면은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네. AI 헬스케어, 메타버스, 로봇 뭐 이런 그 테마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반도체나 길주들이 좀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좀 했는데 미국 시장이 길주들이 상승하면서 그런 흐름은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뭐 오늘 수요일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틀 쉬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중요한 내용 몇 가지 25일. 말씀드리면요. 오늘이네요. 예. 오늘 테슬라 실적 발표합니다. 아. 보잉도 실적 발표를 하고요. 내일 애플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미국 PC 발표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보면 LG노트, 삼성전기, 현대차, 뭐 LG 디스플레이, LG 엔솔, LG전자, 뭐 좀 기아, 뭐 웬만한 정도 다 실적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곧바로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있죠. 비자랑 캐터필러 정프로는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비자. 왜냐하면은 이제 내수 수요에 그렇습니다. 소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캐터필러는 이제 어떤 그 인프라나 예, 그렇습니다. 예, 이쪽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거 말고도 네. 많은데 저도 그런 종목만 이렇게 지금 이제 저 대표 종목들만 이렇게 예. 가져온 거고요. 이 대표 종목들은 좀 미리미리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이들 종목이 어떤 가이던스를 내놓냐에 따라서 네. 그 산업의 섹터 자체가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테슬라와 애플 실적입니다. 테슬라 애플. 예, 지금 테슬라와 애플 실적의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번에 컨센서스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따라서 지금 기술주들이 굉장히 지금 3일 동안 상승을 했는데 이 바톤 터치를 이어받으면서 계속 이어질 것인지 네. 아니면은 여기서 한 번 더 꺾일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판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뭐 삼성, SDI,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도 이번 주는 아니지만 다음 주에 다 실적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우리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실적 발표에 슈퍼위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가 그렇군요. 예, 이번 주가 슈퍼위기의 한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가는 지금 3일 동안 사실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것은 2월 1일 날 발표될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을 이제 기정사실화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럼으로써 긴축의 피크아웃의 기대감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기술주들 중심으로 반등을 했고요.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선물이나 ETF 뭐 거의 30% 급등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요. 참고로 말씀드린 부분은 나스닥이
지난 12월에 장대 연봉 주면서 월봉이 장대 연봉으로 마이너스 8.7%였는데 지금 1월이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플러스 8.3%로 장대 연봉을 다 덮는 양봉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기대를 또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되는 내용들은 뭐냐면요. 지난 7월과 비슷합니다. 7월에도 네. 6월에 폭락했다가 7월에 장대 연봉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어요. 작년 6월 7월에요. 예, 지난 6월에 한 8.5% 하락했다가 네. 7월에 한 12% 상승했거든요. 야, 이거 저점 찍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후에 다시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들은 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들이 있냐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주가 지수의 자체 수준 자체가 더 한참 아래에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리고 상승의 폭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번에 1월 한 달만 봤을 때 엔비디아가 31% 상승했습니다. 애플이 9.1%,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2% 상승하면서 네. 지수는 아래에 있지만 이들 종목은 지난 7월에 근처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하고 반등을 주었다라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7월에 반등을 했잖아요. 왜 7월에 반등을 했을까요? 7월에? 네, 7월에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을 바라보고 반등을 한 거거든요. 이번에도 실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시장 눈높이가 하향되어 있지만 생각보다 괜찮네 그러면서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 끝나고 나서 또 재차 하락하는 게 아니냐라는 뭐 컨센서스도 분명히 존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때보다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하향되어 있는 실적 발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애플과 테슬라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 내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실적 발표 후에 투자 심리 그리고 주요 기술주들의 저점을 찍는지 이 부분이 아마도 이번 1월만이 아닌 적어도 상반기에 시장에 가늠이 될 굉장히 중요한 실적 발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관망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보니까 실적 발표를 하는데 반등을 하네. 그렇다면 애플과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도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시장 심리는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미국 시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제 국내 시장은요. 연휴 동안 미국의 3대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것도 기술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 다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 국내 시장에 긍정적이겠죠. 우리 시장의 반도체나 이런 쪽이 IT 쪽이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우리 시장이 올라가야지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흐름 자체가. 그런데 아까 그 미국 시장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이제 내부 수급을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만일 못 올라간다면 또는 오늘 우리 시장이 그 폭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수급적 요인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기관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관들이 매도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매수의 기조가 조금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좀 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침 시작하자마자 매수 기조 이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것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LG에너솔루션 이거 벌써 뉴스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 금요일이 보유예수 1년 이번 작년 1월 27일 날 상장했어요. 그래서 보유예수가 이제 마감이 됩니다.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매도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LG에너솔루션이 시가총액 2위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LG에너솔루션이 만약에 매물로 인해서 좀 주춤하면은 전체 지수 자체는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은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은 LG에너솔루션과 같은 2차 전지가 아직까지 그러면 그거 보고 나서 거래하자. 조금 이제 뒤로 좀 처져 있는 상태고 다른 쪽으로 하자 그러면은 좀 빈집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기관들은 개별 종목들에서 낙폭과대 종목 중에서 특별히 이슈가 없는 종목들을 중대형주를 사서 끌어올리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 차별화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미국 시장의 흐름으로 봐서는 우리 시장의 시가총액이 높은 기술주들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 바톤 터치를 받으면서 우리 시장은 올라가는 쪽으로 지금 기대를 하면서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런 가운데 외국인 수급과 그리고 일부 종목의 기관들의 수급을 좀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LG
비엔솔의 보호회수가 풀리는 게 그러니까 1년 된 게 27일이고 보호회수에서 물량이 나오는 게 30일입니까 혹시? 아니면 그냥 27일부터 그냥 나오는 거예요? 27일까지니까 1년 후면은 팔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27일이면 내일 그게 금요일. 예. 보통 증권사에서 네. 이런까지 가르쳐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증권사에서 어차피 그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가지들 그러면 이제 선제적으로 팔 수 있게 어차피 그 주식 있으니까 담보되어 있으니까 네. 팔 수 있게 그런 것들 해주는 증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는 이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그것을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얼마나 받을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기존은 상승 쪽으로 지금 분위기는 잡혀 있는데 수급 요인 때문에 좀 주춤할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황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시황 네. 뉴스들 그리고 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젯밤인가 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우크라이나에서 개전 이래 최대 부패 스캔들이 발생이 됐다. 부패? 네, 이거 뉴스 못 보셨죠? 그래서 24일 현재 차관 4명, 주지사 4명, 검찰 부총장, 대통령 부실장이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주에 대규모 인사 단행을 예고한다. 고위직 줄사퇴 예고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지원을 받은 돈을 전쟁 이거 하는데 쓰지 않고 뭐 부정축제하는데 그 돈을 썼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전부터 이런 부정부패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은 서방으로부터 100조 원이 넘는 지원을 받으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런 부패 스캔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상당한 파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아니 이런 상황이면 지원하는 게 난 조금 약간 힘이 좀 빠지지 않을까. 저는 왜 요 뉴스를 가져왔냐면요. 네. 요즘 시점에 이 뉴스가 부각이 되고 이 뉴스가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히 러시아의 푸틴 관련된 뉴스들 많이 나오는데 제가 좀 논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안 가져온 뉴스들이 좀 있는데 요즘에 이쪽에 뉴스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새해 들면서 네. 새로운 뉴스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일론 머스크 행보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테슬라 자동차 가지고 말씀 많이 나누시는 걸 제가 듣고 왔는데요. 네. 일단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후에 80%를 해고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트위터의 직원이 1,300명이라고 합니다. 트위터에 네, 80%를 해고를 이미 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 가지고도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네. 지금 그 다음 논란이 좀 심각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뉴스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뉴스인데요. 실적 부진을 앞두고 보유주식을 매도했다는 거예요. 지난 12월에 네. 테슬라와 애플이 미국 주식시장을 끌어내렸다라고 제가 표현을 계속 드렸잖아요. 네. 그만큼 폭락을 했거든요. 12월 중순쯤에 약 36억 달러 수준의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주식을 매도했다고 합니다. 평균 가격이 약 140달러 정도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108달러까지 떨어졌잖아요. 지금 다시 올라와서 143달러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테슬라에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100달러 근처 가니까 결국은 안 좋은 뉴스가 굉장히 많았을 때 저점을 찍고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또 다른 얘기이고 1월 2일 날 12월 판매 대수 발표를 했는데 급감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락하면서 108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그 한 보름 전에 이만큼의 주식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소위 그 선행 미공개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끄럽긴 해요. 근데 이거는 이거고 주가 자체는 뭐 아까 치킨까지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앞으로의 가장 큰 소위 노이즈나 아니면은 이제 주가 움직임의 가장 큰 행보에서는
여타 자동차 메이커들의 전기차들이 어떤 가격에 어떤 성능을 가진 그런 이제 전기차가 나오느냐, 경쟁이 심화된다 한마디로 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가격을 계속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치킨 게임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런 치킨 게임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아까 정프로 하신 대로 기가 팩토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거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 K 배터리 3사가 LG 엔솔, 삼성 SDI, SK 온이지 않습니까? 네. 요 3사가 미국의 공장 자동화에 3.5조 정도 투자를 해서 해외 공장에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려고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필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규로 공장을 지으면 수율이 50% 수준뿐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율이 한 9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네. 하기 위해서는 숙련도 제고를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든지 아니면 고급 인력을 데려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공 기자님도 SK온이 트리키에 설수한 거 이런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를 가지고 낮은 가격으로 지금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도 전기차 수요에 맞게 수요를 맞추기 위한 스마트 팩토리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저는 사실 이거 테슬라나 아니면 완성차 메이커들의 그 뭐 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져온 건 아니고요. 이런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계속 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계속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공장 자동화, 로봇, AI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섹터나 그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뉴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 메이커들도 다 이런 기가팩토리식의 그러니까 자동화된 공장을 가지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겠군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또 기업들이 이 후방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죠.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디지털 전환 속도. 자, 이거 정말 제가 한 10년 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지금 최근에 그 AI 로봇 뭐 이런 테마가 굉장히 부각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헬스케어 얘기들이 또 다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디지털 치료제 거기 임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디지털 치료제 관련된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관련된 기업들의 뭐 면면을 보면은 뭐 비상장 회사도 있고 상장 회사 중에는 라이프 시멘틱스나 SK 바이오팜, 뭐 한미약품, KT 이런 데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는 상당히 아주 미미한 초기 수준이에요. 거의 대부분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한 10년 동안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래전부터 이런 걸 한다라고 했는데 조금 테마로 있다가 쑥 꺼지고 테마로 있다 꺼지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아니 저게 돼? 뭐 주가 움직임이 있겠어?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현재는 또다시 관심이 돼서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중에서도 분명히 옥석은 가려질 필요가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우리가 헬스케어 제약바이오도 지긋지긋하고 그중에서 헬스케어 얘기 나오면 다 적자고 뭐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 들어서 CES 끝나고 나서 AI 로봇 뭐 그리고 뭐 AR, VR 얘기 많이 하고 스마트 팩토리 얘기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테마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정도 수준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LG 엔솔이 GM과 합작으로 미국 배터리 4공장 건설하는 계획을 백지화할 가능성이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뉴스가 나왔고 오늘 아침 여러분 뉴스 보시면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GM은 4공장 건설 계속 추진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체와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엔솔 말고. 예, 이게 LG 엔솔이 뭘 못해서가 아니고 네. LG 엔솔의 전략적인 어떤 결과이지 않나 이런 뉴스들의 그 내용을 읽어보면 좀 그래요. 근데 요거 지금 제가 그 다음 뉴스를 안 가져왔는데, 지금 포드의 독일 공장을 BYD에 매각한다라는 뉴스가 오늘 되게 크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쪽은 계속해서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고 정말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합종 연행
그리고 또는 미국의 그 IRA 때문에 굉장히 빠른 변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 뭐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네. 그래서 자동차 쪽이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살아남는 기업들, 정말 좋은 기업들이 나올 거고 이 과정 속에서 또 어려운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배터리라고 전기차라고 모두 다 함께 움직이는 시절은 일단 일단락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실적 시즌인데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FN 가이드 기준으로 3곳 이상의 컨센서스가 있는 코스피의 183곳 기업 중에서 흑자를 내거나 한 달 전보다 추정치가 상향된 기업은 34곳뿐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실적 발표를 하는데 컨센서스보다 비슷하냐 아니면 좀 높냐 이걸 지금 따지는 거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가이던스를 계속 얘기하는데 미국이 이번 기술주들이 오르면서 오르는 이유를 참 주식시장이요. 어쩔 때는 똑같은 걸 가지고 악재로 받아들이고 어쩔 때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좀 오르면서 미국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번 실적 안 좋아 맞아. 그런데 1분기 지나고 2분기 실적 발표하는 그때쯤이면 좋아질 거야. 이런 가이던스를 계속 내놓으면서 주가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FN 가이드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데일리 뉴스에 나온 요번에 전체적으로는 실적이 안 좋은데 요 34곳 정도는 실적이 오히려 좋게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업들의 리스트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일부 대표 종목들 몇 가지 좀 여러분께 참고로 가져왔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흑자이면서 한 달 전보다 추정치가 올라가는 곳이 34곳인데 그 정도 회사들은 좀 익혀놓으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되는데요. 근데 뭐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걱정스럽게 여러분께 팁으로 드리는 말씀은 어떤 것들이냐면요.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쪽 있잖아요. 왜 그 미국 보면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별로 안 빠졌잖아요. 나스닥은 많이 빠졌고 기술주들은. 그런데 얘네들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얘네들은 많이 빠지고요. 이미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해서 많이 빠진 데들은 실제로 안 좋게 나와도 저점으로도 터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실적을 바라보면서는 이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거야. 그래서 실적 발표 후에 빠질 거야. 이런 잣대로 보기보다는 그것을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정도는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한 1주간의 학습 효과로는 나쁜 실적이 나왔을 때 기업들이 저점으로부터 반등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실적들이 좀 안 좋게 나오는 상황에서 조금 실적이 돋보이는 회사들은 더 집중된 그렇겠죠. 가격을 좀 받을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죠. 이제 실적 희소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자, 오늘은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이 정도로 이야기 나누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